세상은 시뮬레이션인가? 현대 철학과 과학 담론에서 시뮬레이션 이론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두드러진 주제로 부상했습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 이론은 점점 더 관련성을 얻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역사적으로 철학적 사고 실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닉 보스트롬의 연구를 통해 현대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기본적인 현실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시뮬레이션된 현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인간이 더 높은 존재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감독할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 내의 구성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거대한 게임인 심즈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현대 논의의 중심에는 2003년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논증이 있습니다. 보스트롬의 주장은 순전히 회의적인 가설에서 벗어나 확률적인 관점으로 초점을 옮겨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지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된 존재들 중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만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순수 철학적 회의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 내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든 사람, 환경, 사물, 사건 및 감각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 초고속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코드의 부산물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려면 알려진 모든 물리 법칙을 매우 상세한 은하계 규모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시뮬레이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인간 자체는 실제 유기적 존재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속여 우리가 진정한 현실 속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며 모든 감각이 실제와 같고 인간을 모방하는 시뮬레이션된 캐릭터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첩된 시뮬레이션의 개념입니다. 이는 시뮬레이션 안에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 존재하여 다중현실의 계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중첩된 시뮬레이션의 개념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퇴행을 야기하며 기본 현실의 본질과 그러한 개념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무한히 중첩될 수 있다면 모든 존재 수준이 본질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기본 또는 진짜 현실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정보의 비트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보 물리학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양자와 픽셀 사이의 유사성은 시공간의 본질이 연속적이기보다는 이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멜빈 봅슨의 연구는 정보가 물리적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의 정보 역학 제2법칙은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최적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가 정보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 처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뮬레이션된 현실의 아이디어와 근본적인 연결고리가 마련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정보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면 매우 복잡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봅슨의 정보역학 제2법칙은 계산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적화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연결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주의 물리적 상수가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하도록 정밀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은 일부에서 설계자 또는 프로그래머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스니펫에서 명시적으로 직접적인 논거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적 설계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는 미세 조정 논증은 시뮬레이션 가설 내에서 시뮬레이션된 우주의 의도적인 창조의 증거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 논증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물리적 상수의 정확한 값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매우 미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창조자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의 맥락에서 이 창조자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주체일 수 있으며 미세 조정은 시뮬레이션된 우주가 기능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필요한 매개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팅 능력,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매우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생성이 미래에 실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게임이 결국 현실과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우리가 이미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휴먼 문명이 조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우리 자신의 시뮬레이션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더 발달한 문명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했다는 아이디어를 점점 더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VR 및 AI와 같은 분야의 빠른 발전은 우리가 점점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앨런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주장하듯이 이러한 추세의 논리적 확장은 충분히 발달한 문명이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문명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기본 현실에 있는 것보다 그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어 현실의 계층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론학자 폴 데이비스의 인용문은 수학자들이 보편적인 컴퓨팅 기계가 자체의 세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인공세계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여 중첩된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합니다. 수많은 중첩된 시뮬레이션의 잠재력은 시뮬레이션된 현실이 기본 현실보다 훨씬 많아지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통계적 확률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중첩된 시뮬레이션의 아이디어는 기술 발전의 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명이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 내의 존재가 차례로 자체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시뮬레이션된 현실의 사슬을 만듭니다. 우주론학자 폴 데이비스가 시사하듯이 가짜 세계가 실제 세계보다 무제한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단일 기본 현실에 있을 확률보다 이러한 수많은 시뮬레이션된 세계 중 하나에 거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수준의 세부사항으로 전체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려면 현재 우리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훨씬 뛰어넘는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양자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복잡성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물리학자 사빈 호센펠더는 측정 가능한 불일치를 생성하지 않고는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양자 수준에서 우리 우주의 엄청난 복잡성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조차도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는 실행 가능성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모든 입자와 상호작용을 양자 수준까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잠재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념비적인 작업처럼 보입니다. 사빈 호센펠더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한계나 불일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가설에 상당한 장애물을 제기합니다.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면 우리 현실이 그중 하나일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증거라도 그 자체가 시뮬레이션의 일부일 수 있다는 무한태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이론이 검증 가능한 예측이 부족하여 과학이라기보다는 유사과학이나 종교에 더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외부 증거를 얻거나 결정적인 테스트를 설계하는 데 내재된 어려움은 시뮬레이션 가설을 엄밀한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과학 이론의 핵심 원칙은 검증 가능하고 반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단순히 시뮬레이션 자체의 프로그래밍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그 이론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철학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심지어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사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뮬레이터가 왜 겉보기에 무의미한 고통과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우주를 만들겠느냐는 역설이 논의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면 시뮬레이션 가설의 기반이 되는 과학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자기 모순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우주는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는 메커니즘보다 필연적으로 덜 복잡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용됩니다.
고통과 우주의 겉보기에 엄청난 복잡성과 같은 우리 관찰된 현실의 특정 측면은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의 아이디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뮬레이션이 특정 목적, 연구,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설계되었다면 겉보기에 무작위적이거나 과도한 고통의 존재는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터보다 덜 복잡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우주가 매우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도전을 제기합니다. 자기 모순적인 주장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 가설에 도달하는 데 사용한 바로 그 과학적 원칙을 훼손하여 논리적 역설을 만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의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심지가 시뮬레이션 되지 않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의식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언급됩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로도 시뮬레이션에서 진정한 의식을 복제하거나 생성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진정으로 구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된 현실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컴퓨터와 같은 비생물학적 시스템에서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시뮬레이션된 존재가 우리가 느끼는 방식과 똑같이 진정으로 의식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 부족은 시뮬레이션 가설의 주요 장애물이며 진정으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에는 우리와 같은 의식적인 존재가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그의 시뮬레이션 논증과 삼중고를 통해 이 이론에 대한 현대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정신상태가 적절한 종류의 계산 구조와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모든 물리적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기질 독립성의 가정을 설명합니다. 보스트롬은 우리가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시뮬레이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데이비드 찰머스는 가상현실을 진정한 현실로 보는 그의 관점을 논합니다. 그는 의식이 기질 독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찰머스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확률이 최소 25%라고 추측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기본 현실에 있을 확률이 수십억 분의 1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에는 게임이 현실과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확률적 주장을 제시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닐 디그레스 타이스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50대 55 다 높다고 봅니다. 그는 실제 우주와 시뮬레이션된 우주의 수를 기반으로 통계적 주장을 설명합니다. 멜빈 봅스는 그의 정보물리학 접근 방식과 정보역학 제2법칙을 시뮬레이션된 우주의 잠재적 증거로 논합니다. 그는 기본 구성 요소로서 정보 비트를 감지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악령사고 실험은 역사적 선구자로서 간략히 언급됩니다. 장 보드리아르의 하이퍼리얼리티 개념과 매트릭스에 대한 영향도 언급됩니다. 조지 F. 페이탈 앨리스는 이 가설을 기술적으로 비실용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쇼넴 캐럴은 인간이 전형적이지만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가정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프랭크 윌책은 우주의 숨겨진 복잡성에 대한 경험적 반박을 제시합니다. 베리 데인턴은 신경조상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보스트롬의 삼중고를 수정합니다. 토마스 캠벨의 나의 큰 발가락 이론은 의식을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 세계를 투영으로 제시합니다. 데이비드 봄은 현실이 우리의 인식과 믿음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마틴 리스는 미래의 컴퓨터가 세계의 상당 부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폴 데이비스는 중첩된 가상 다중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게이츠는 끈 이론에서 오류 수정 코드와 유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앤서니 브루크너는 보스트롬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키스 R. 해리스는 포스트 휴먼 문명이 종료 위험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프레스턴 그린은 삶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의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앤더슨은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한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제시합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회의적인 가설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데이비드 도이치는 양자역학의 규칙을 따르는 유한하게 실현 가능한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존재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단순한 디지털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가 정보 시스템과 유사한 원리에 따라 작동할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 즉 물리적 대상부터 우리 자신의 의식까지가 궁극적으로 시뮬레이션 내에서 처리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면 뚜렷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는 환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 사이의 이러한 경계 흐름은 우리가 존재를 정의하고 실제라고 간주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뮬레이션된 세계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은 우리의 행동이 시뮬레이션 코드나 시뮬레이터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여전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논의됩니다. 양자역학이 시뮬레이션 내에 존재하여 자유의지와 유사한 정도의 무작위성을 허용할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프로그래밍된 현실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감각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에서는 시뮬레이션 내에서도 일종의 자율성이 있거나 시뮬레이션이 자유의지처럼 느껴지는 창발적 행동을 허용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자역학의 본질적인 무작위성의 역할도 결정론적 틀 내에서 자유의지를 시뮬레이션하거나 허용하는 잠재적 메커니즘으로 고려됩니다. 궁극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론은 우리 자신의 행위 주체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와 우리의 선택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도의 도전을 제기합니다. 시뮬레이션된 세계에서 죽음의 의미는 의식의 끝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상태로의 전환인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합니다. 프로그래밍의 일부로 시뮬레이션 내에서 사후세계나 부활의 가능성도 탐구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파괴되기보다는 변형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고려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죽음의 본질에 대한 사변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며 우리가 인식하는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시뮬레이션된 현실 내의 전환 또는 프로그래밍된 사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현재 프로그램의 종료 또는 시뮬레이션의 다른 수준이나 측면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사후세계 또는 에너지 형태로서의 의식의 지속성 도이론에서 제기하는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죽음의 최종성의 도전을 제기하며 시뮬레이션 내에 우리의 물리적 수명 너머에 우리의 존재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식을 가진 존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것에 윤리적 함의가 논의됩니다. 시뮬레이션된 존재에 대한 창조자의 책임도 고려됩니다. 시뮬레이션된 삶을 잠재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윤리에 대해서도 탐구합니다. 의식을 가진 존재를 시뮬레이션 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러한 인공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시뮬레이션된 현실 내에서 고통의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시뮬레이션된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그들의 존재를 통제하거나 심지어 종료하는 것의 윤리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실제 및 가상환경 모두에서 의식, 감각 및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면하게 합니다. 고급 시뮬레이션 기술의 개발은 인공생명체의 생성 및 처리에 대한 복잡한 윤리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시뮬레이션 이론을 대중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계에 의해 통제되는 시뮬레이션된 현실을 묘사합니다. 트루먼 쇼는 자신의 삶 전체가 현실 TV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남자를 묘사하여 현실과 자유의지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13층은 중첩된 시뮬레이션된 현실과 그 사이의 경계 흐름을 탐구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은 디스토피아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를 묘사합니다. 소스코드, 인셉션, 다크시티, 엑시스텐즈, 서로게이트, 그들이 산다, 니르바나, 프리가이, 블리스, 시뮬레이션 이론 필름 및 기타 관련 영화들도 이 주제를 다룹니다. 대중문화, 특히 영화는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종종 가장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측면을 탐구합니다.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는
이 개념을 더 많은 대중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함의를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시각적 및 서사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영화적 탐구는 종종 현실, 자유의지 및 의식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파고들어 시뮬레이션 이론을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설득력 있고 지속적인 주제로 만듭니다. 필립 K. 딕의 작품은 종종 의심스러운 현실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다니엘 F. 갈루에의 시뮬라크론 3은 시뮬레이션된 의식에 대한 초기 탐구입니다. 그렉 이건의 순혈도시와 같은 소설은 시뮬레이션된 의식을 파고듭니다. 어니스트 클라인의 레디 플레이어 1과 가상세계 및 시뮬레이션된 현실을 특징으로 하는 다른 소설도 언급됩니다. 장 보드리아르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숑,은 이 개념에 영향을 미친 핵심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굴리즈와 아마존 목록에 있는 다른 관련 소설들도 나열됩니다. 문학 또한 시뮬레이션 이론 탐구에 크게 기여했으며 종종 시뮬레이션된 세계 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러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필립 K. 딕과 같은 작가들은 오랫동안 현실의 본질과 시뮬레이션된 세계의 가능성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시뮬라크론 3 및 순혈도시와 같은 소설은 시뮬레이션된 의식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반면 레디 플레이어 1은 가상현실의 몰입형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적 작품은 많은 허구적 해석에 영향을 미친 하이퍼리얼리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학문적인 렌즈를 제공합니다. 문학에서 시뮬레이션 이론의 보편성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서의 지속적인 매력을 시사합니다. 비디오 게임은 본질적으로 시뮬레이션된 환경으로서 매트릭스 게임, 프레이, 슈퍼핫, 어사신 크리드, 킹덤 하츠, 데스티니,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와 같이 시뮬레이션 내에 설정되거나 시뮬레이션된 현실의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게임들이 논의됩니다. 밴드 뮤즈의 시뮬레이션 티어리 콘서트 영화도 언급됩니다. 비디오 게임은 본질적으로 시뮬레이션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 내에서 현실의 경계를 경험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과 같은 게임은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반면 프레이 및 슈퍼핫과 같은 다른 게임은 게임 세계와 잠재적인 기본 현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메타 내러티브를 통합합니다. 비디오 게임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플레이어가 시뮬레이션 이론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뮬레이션된 세계가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 현실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 내 버그의 존재조차도 우리 자신의 잠재적인 시뮬레이션의 버그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유사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뇌 속의 항아리 사고 실험과 비교 및 대조됩니다. 이 사고 실험은 우리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시뮬레이션된 감각 입력을 받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두 개념 모두 현실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유사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범위와 함의의 차이점도 지적됩니다. 힐러리 퍼트남의 뇌 속의 항아리 시나리오에 대한 반박도 언급됩니다. 두 개념 모두 우리의 현실 인식에 도전을 제기하지만 시뮬레이션 이론은 종종 더 포괄적이고 잠재적으로 외부에서 생성된 시뮬레이션된 세계를 암시하는 반면 뇌 속의 항아리 시나리오는 개인의 감각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뇌 속의 항아리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미친 과학자에 의해 거짓 현실을 경험하도록 자극받는 개별 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시뮬레이션 이론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 잠재적으로 전체 우주를 포괄하고 많은 의식 있는 존재를 포함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둘 다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라는 개념의 도전을 제기하지만 시뮬레이션 이론은 종종 시뮬레이션의 창조자와 그 배후의 목적에 대한 함의를 지니며 이는 전통적인 뇌 속의 항아리 사고 실험의 중심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깨어있는 삶과 꿈 사이의 구분을 질문하는 철학적 꿈론증과 비교됩니다. 꿈이 기본적인 형태의 시뮬레이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논의됩니다. 데카르트는 그의 성찰에서 꿈론증을 사용했습니다. 꿈론증은 시뮬레이션 이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 인식이 외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더 근본적이고 오랜 회의적 도전으로 작용합니다. 꿈은 내부적으로 생성된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으며 비실제적인 것으로 밝혀진 겉보기에 현실적인 경험에 친숙한 예를 제공합니다. 데카르트는
감각인식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도입하기 위해 꿈 논증을 사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이러한 환상을 외부 기술의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깨어있는 경험의 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적 도전은 꿈 논증이 제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유지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유아론, 즉 자신의 마음만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과 구별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일반적으로 유아론과는 달리 외부 현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현실을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보스트롬의 주장은 다른 마음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우리의 직접적인 현실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실체, 시뮬레이터의 존재를 가정하여 급진적인 개인주의적 유아론과는 구별됩니다. 유아론은 자신의 마음만이 확실히 존재하며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창조물일 수 있다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반대로 시뮬레이션 이론은 일반적으로 외부 현실, 즉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영역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논증은 포스트 휴먼 문명과 시뮬레이션된 존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시뮬레이션된 현실 너머에 여러 마음과 현실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이 중요한 차이점은 두 개념 모두 현실의 본질을 탐구하지만 시뮬레이션 이론은 일반적으로 유아론이 제안하는 급진적인 고립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를 가정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과 다중 우주론, 즉 우리 우주가 여러 개 중 하나라는 아이디어 사이의 관계가 논의됩니다. 일부에서는 시뮬레이션된 우주를 일종의 다중우주로 간주합니다. 중첩된 시뮬레이션이 수많은 가상 다중우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다중우주 개념의 특정 구현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우주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생성된 현실입니다. 다중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여러 개 중 하나라고 제안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그러한 다중우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방법, 즉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수많은 시뮬레이션된 현실을 만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뮬레이션된 우주는 더 넓은 다중우주 개념의 하위 집합이 될 것입니다. 중첩된 시뮬레이션의 아이디어는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 실제 다중우주가 그 안에 잠재적으로 무한한 수의 가상 다중우주를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시뮬레이션 이론이 현실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더 큰 우주론적 및 철학적 논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강조합니다. 우주선에서 불일치를 찾아 이산적인 시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등 시뮬레이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들이 검토됩니다. 2017년 물리학자들은 이중 슬릿 실험의 변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에서 제안된 컴퓨팅 차원의 징후를 찾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멜빈 봅스는 기본 입자에서 정보를 감지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2012년에 발표한 수치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제약이라는 논문이 인용됩니다. 제임스 게이츠의 끈 이론과 컴퓨터 모델의 오류 수정 코드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한 연구가 논의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테크닉 대학 포모나에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주로 철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과학계 내에서 이를 지지하거나 반박할 경험적 증거를 잠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실험은 우주선에서 이상현상을 찾거나 이산적인 시공간의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된 우주에 내재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이나 한계를 찾는 것부터 현실의 기본적인 정보 구성 요소를 직접적으로 감지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러한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고안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가설이 적어도 잠재적으로 반증 가능한 과학적 질문으로서 점점 더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종종 매우 사변적이며 상당한 방법론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이론의 기본 개념, 찬반 논거, 주요 사상가들의 견해, 철학적 및 과학적 함의, 대중문화에서의 표현 등 주요 측면을 논의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여전히 흥미롭지만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론은 그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의 본질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철학적 탐구의 귀중한 도구로서 현실과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의 경계를 넓혀줍니다. 이 가설에 대한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 가능성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 의식,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이론은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귀중한 사고 실험으로 남아 있습니다.